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1등급 메이커 이하영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 수학2 해설 강의와 그리고 심층 분석 선생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공통수학은요. 3월 달에는 이렇게 수학 1과 수학 2를 분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막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단원에서 좀 내가 잘 모르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수학1, 수학2 분리해서 각각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문항들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자면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지역적이었다 보니까 선생님이 따로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문제는 다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8문항 중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학2는요. 모두 1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좀 적어봤습니다. 이제 막 숫자가 막 헷갈려가지고 예전 같으면 좀 아까 수학 1 같으면 선생님이 몇 번 문제가 어땠고 저땠고 막 이런 게 다 기억이 나는데 수학 2까지 오니까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자, 1단원 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2단원은 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3단원은 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수학 1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수학2라는 과목 자체가 1단원, 2단원, 3단원이 매우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가 2단원 문제라 하더라도 1단원에 있는 내용이 함께 등장하고요. 얘가 3단원 문제라고 하더라도 1단원에 있는 또는 2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함께 등장해요. 그래서 똑 떨어지게 1단원이 2문항이다. 그래서 덜 중요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는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2단원에서 이 22번 문항은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1단원에 있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개념, 특히나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것과 연속에 대한 개념이 합쳐지면서 함수의 그래프로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2단원에 있지만 1단원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 같은 이유로 3단원에서 20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거든. 그래서 미분 가능성은 또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과 미분 가능성을 확인을 해서 fx를 찾고 그 fx에 대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적분이었기 때문에 3단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모습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보자면 1단원이 3문항 정도, 2단원, 3단원이 4문항 정도씩 출제되어서 11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 쳐놓은 문항들이 몇 문항 있는데요. 이 문항들이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문항 정도는 꽤 여러분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단원에서 우리 2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첫 번째 6번 문항이었습니다. 6번 문항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수의 연속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딱 보면 사실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12번 문항은요. 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였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평가원 문항들을 보면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에서의 도형의 특징들, 즉 뭐 점 사이의 거리라던가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좌표를 좀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다. 사실은 12번 문제는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했어요. 복잡한데 그 계산을 그나마 좀 적게 하기 위해서는 직선의 기울기와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좌표를 조금 편하게 잡았으면 그나마 여러분이 계산이 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12번 문제 어려웠어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활용되는 문항들은 어렵게 내려면 굉장히 많이 어렵게도 낼 수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도형의 특징들 잘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단원이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문제는 우리 도함수 이용해서 바로 미분 계수 구하는 문제죠. 이건 뭐 너무나도 쉬운 2점짜리 문항이니까 알고 바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9번 문항은요. 극대와 극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문제였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절대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절대값까지 있는 그 3차 함수의 그래프 자체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절대값에 대한 개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밑에 또 나오죠.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문제가 2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평가원은 절대값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3월 학력평가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값 굉장히 중요하니까
두 문항 모두 절대값 입장에서 우리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문항은요. 무슨 문항이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요거는 뭐 우리가 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것들은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 엄밀하게 따지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이 주어져 있고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어서 그 둘 과의 접선과 곡선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접선하면 접점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접점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19번 문항이요. 이제 우리 위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는 개념 자체, 용어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난다는 위치에 대한 얘기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속도에 대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 실제 움직인 거리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문제를 마지막에 해결하려면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다양한 직선의 기울기, 절대값,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성질들까지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2번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가 주어져 있었냐면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자,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 얘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개념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이 22번 문제에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 가능한 내용들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찾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데 22번 문항치고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계산 자체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3차 함수 그래프의 비율 관계라던가 3차 함수 그래프의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익숙한 친구들이라면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 3단원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의 4번 문항은 우리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7번 문제가 넓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넓이에 대한 문제인데 절대값에 대한 개념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개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으면 이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계산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4번 문항입니다. 14번 문항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인데 어쨌든 간에 미분 가능성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기역, 니은, 디귿을 계산하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분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14번 문항도 3단원에 있는 거고요. 20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활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 정적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은 미분 가능성이나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해결이 가능한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2번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이에요. 자, 2번 문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f'1의 값을 물어보는데 f'x부터 우리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6x제곱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f'의 1입니다. 그러면 x에다가 1 대입하면 6-2가 되어서 얘는 4가 되고 정답은 4번에 있어요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 맞출 수 있고요. 당연히 맞춰야 돼. 그죠? 이렇게 우리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선생님 아까 이거 부정적분이라 그랬나? 아니죠.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 이 정적분에서 t에 관한 함수를 숫자에서부터 x까지 적분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얘랑 얘랑 숫자가 같으면 이 정적분한 결과는 0이다. 그리고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뭘로 변신? fx로 변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x에다가 우리는 1을
공평하게 대입할 거야. 1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했으니까 얘는 0이 될 거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a 플러스 1이 되어서 아, a는 얼마구나, 2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얘를 x에 대해서 양변을 공평하게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 자리에 x가 들어가서 fx가 될 거고요. 3x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데 a가 얼마였어? 2였어.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이때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x에다 2 대입하면 4, 3, 12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 값은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요. 아주 전형적인 우리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한 것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 문항으로 이렇게 전형적인 문항들 나올 수 있으니 잘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로 갈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fx가 x가 2보다 작을 때 2차 함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구간에서는 다 연속인 함수야. 그런데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러면 fx 자체가 x가 2보다 작을 때와 x가 2보다 클 때 각각 연속이니까 각각의 구간에서는 연속인 함수의 제곱도 연속이야. 그럼 결국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x에다가 2가 있을 때, x가 2일 때만 연속이면 되죠. 그러면 x가 2일 때의 좌극하는요.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4-2a 플러스 1이 fx의 x는 2에서의 좌극하냐. 근데 나는 뭐가 하고 싶은 거야? 제곱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얘랑 우극한이 같아지면 돼. 여기다 x에다 2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몽땅을 제곱하면 우극한이자 함수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얘는 5-2a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 1이 되어서 얘가 1이 된 거야. 따라서 5 빼기 2a가 1이거나 5 빼기 2a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물론 이거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2a 구해볼게요. 2a는 4가 되어서 a의 값은 얼마다? 2가 된다. 얘네들 자리 바꾸면 2a는 6이 되어서 a의 값은 얼마다? 3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값의 합은 2 더하기 3 한번 해볼까? 2랑 3이랑 더하면 정답은 5가 되어서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fx의 제곱이 나오든 fx의 절대값이 나오든 뭐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비교하면 돼. 그런데 얘가 좌극한, 얘가 우극한이자 함수값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까지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우리 이제 7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얘가 지금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서 y는 절대값에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그래프와 x축, y축 및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가서 좀 살펴볼게요. 상당히 그림이 너무나도 예쁘게 쉽게 그려져 있어 버려졌어요. 그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딱 봐도 뭐가 하나 보입니까? 직사각형이 하나 보이고요. 이 직사각형에 얼마만큼의 넓이를 더해준 모습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넓이를 더해준 모습이야. 자, 그래서 흰색과 주황색의 합인데요. 여러분 우선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1이니까 얘는 2가 된다라는 거 알겠어. 자, 그럼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러분이 딱 봐도 얘가 어디서 온 것 같아? 얘가 이렇게 x는 1을 대칭축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갔는데 y는 1에 대해서 뒤집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넓이를 보면 주황색 부분의 넓이랑 뭐가 같을까? 흰색 부분의 넓이가 같을 거야. 근데 주황색 부분의 넓이와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같을 거야. 그런데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마저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잖아. 봐봐요. 얘가 지금 이렇게 y는 1이 있는데 y는 1이라는 아이가 있고 얘는 지금 2차 함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얼마예요? x의 값이 0이고 얘가 x의 값이 2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넓이는
6분의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에다가 2-0 하면 2죠. 2의 세제곱을 계산해주면 나오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은 하나씩 약분을 하고 나면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2였고요. 플러스 3분의 4를 계산하면 3분의 6 더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이 넓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y가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1을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절대값 입장에서 바라본단 말이야. 절대값 입장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앞에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1이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얘가 그냥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하기 1이라는 게 뭐예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야. 누구를? 여기에 있는 이 i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다. 즉 x의 x 빼기 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요. 어떻게 그려져 있었던 거냐면 결국 0이 있고 여기에 2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i였던 거야.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뭐가 된 거야? 이렇게 그려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였던 거야. 얘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우선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빼기 2죠. 그러니까 빼기 1이니까 1이고 x에다가 우리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빼기 2의 절대값 더하기 1이 되어서 1 더하기 2라면 얘가 2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던 i가 어디까지? 2까지 올라온 거고 여기에 있던 0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는 1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생겨졌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선생님이 그려야 돼? 이거 잘못 그렸다. 그죠? 얘네들이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안 예뻐. 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얘가 어디로 와? 여기로 온 거야. 얘는 여기로 오고 얘는 여기로 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지 않고 계속 그냥 대칭이동과 평행이동만 한 상태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죠. 이 부분의 넓이는 결국 뭐랑 같은 거야? 이 부분의 넓이랑 같은 거야. 결국 그러니까 뭐랑 같았어?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함수, 원래 하얀색 함수가 뭐였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요거 이용해서 문제 해결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만 좀 잘 잡고 있었으면 얘는 그냥 딱 그림 보는 순간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개념들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저랑 같이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잘 공부한 친구라면 충분히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지금 fx라는 아이를 봤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의 절대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딱 봐도 느껴지겠지만 요거 선생님이 g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겨졌어요. 지금 보니까요. 0에서 x축과 접하고 여기 있는 1, 2, 3이라는 값 입장에서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얘가 극대값이야.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이 또 3인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몇 대 몇? 2대 1을 비율로 2일 때 x의 값이 2일 때 뭐를 가진다? 뭐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럼 x에다가 2 대입해보자. x에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2일 때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내려갔나? 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얘가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였던 거야. 얘가 바로 y는 gx라는 i입니다. 그런데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p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p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 절대값을 취했더니만 x는 a와 x는 b에서 극대이래요. 극대래. 자, 그런데 아직 p의 값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y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데, 여러분 봐요. 만약에 y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데 p가 0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p가 0보다 작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식으로 더 아래에다가 그려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따라서 극대값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p가 0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p가 0이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겠지. p가 0이야. 그러면 절대값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얘도 극대값이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p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x축 입장에서 이미 사실은 답이 나왔지만 p만큼 우리가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했을 때 p가 양수이구나.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되냐면 0일 때 p가 되겠죠. 얘가 0, p가 될 거고요. 얘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극소값이 x축 아래로 갈 수도 있고 x축 위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x축 위로 간다면 또다시 절대값을 해버리면 극대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x가 2일 때의 함수값인데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p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바로 y는 뭐가 된다? 절대값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의 바로 그 전 단계야. 그 전 단계야.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x축 위로. 그 다음 x축 윗부분 그대로 놔둬요. 그 다음에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리고 x축 윗부분 그대로 놔두면 얘가 바로 절대값의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x는 a와 x는 b에서 극대래. 그러면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대인데 뭐라 그랬어?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져야 된대. 그럼 여기에 있는 p와 얘는 뭐가 됩니까? 2, 접어 올라갔으니 부호 바뀌면 4-p가 어떻게 되면 돼? 같아지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랑요 4-p가 같아져야 돼요. 따라서 이 p의 값은 4여야 되고요. p의 값은 얼마예요? 2여야 돼요 라는 것을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에 개형을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문제가 좀 편하게 해결이 됐을 거예요. 특히나 뭐를 알았어야 돼? 극소값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내가 알고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굉장히 많이 봤던 3차 함수의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비율관계 활용하면 극소값 빠르게 찾을 수 있고요. 자, 절대값 했더니 극대값 2개 됐다는 건 극소값이 접어 올라갔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이 같아졌다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9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9번 문제 꽤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 자체도 자주 등장하는 개형이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9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항입니다. 이게 여러분 꽤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볼게요. 곡선 y는 x제곱, 이거 내가 잘 아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T는 양의 실수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뭐라고 한 거예요? GT라고 한 거예요. GT라고 한 거야? 그때 우리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GT 이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구해야 돼? 직선 L의 방정식에서 여기에서 뭐를 구해야 돼? y 절편을 구해서 얘를 GT라고 놓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밖에 없어, 정보가. 그런데 직선 L은요. 뭐라 그랬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기억합시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요.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어디든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요. 얘를 A라고 했고 얘를 B라고 했다면 얘네들의 이 관계는요. 1대 루트 2라는 관계를 가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를 뭐라고 둔 거야? 2t라고 둔 겁니다. 1대 루트 2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얘를 뭘로 나누면 돼? 루트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 루트 2t가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t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A의 X좌표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라고 할 거고요. Y좌표는 뭐라고 할까? A라는 점이 또 어디 위에 있습니까? Y는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Y라는 점은 알파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B라는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에서 루트 2t만큼 더 간 거야. 알파 플러스 루트 2t가 되는 거예요. B라는 점의 Y좌표는요. A라는 점에서 어디로? 루트 2t만큼 Y축으로 올라간 거니까 얘도 뭐가 돼? 알파 제곱에서 플러스 루트 2t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잡고 나면 그나마 좀 계산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점도 어디 위에 있습니까? Y는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루트 2t 몽땅의 제곱이 뭐랑 같아져? 알파 제곱 플러스 루트 2t와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루트 2 알파 t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2t 제곱이 알파 제곱 플러스 루트 2t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목표를 잃으면 안 돼. 나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직선의 y절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한 점만 찾아내면 내가 기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거든. 즉 나는 알파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파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 제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봤더니 2 루트 2 알파 t는 2 루트 2 알파 t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루트 2t가 되어서 우선은 t가 뭐라 그랬어? 또 양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t는 약분이 가능해요. 따라서 2 루트 2로 나누면 우리가 알파의 값을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알파라는 것은 2 루트 2로 나눕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2를 2 루트 2로 나누고 여기에 t가 하나 남아있죠? 그리고 루트 2가 있는데 얘도 2 루트 2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얘랑 사라져. 그러면 루트 2분의 1 t가 될 거고요. 얘네들은 사라져서 2분의 1인데 얘는 그러면 뭐라고 쓸까? 알파는 마이너스의 2분의 루트 2 t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를 찾았는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한번 볼게요. y 마이너스 y제곱, y좌표, 알파 제곱은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x 빼기 x 좌표가 되기 때문에 y절편은 x에다 0 대입했을 때의 y값이야. 그래서 y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 잘 봐봐. t제곱분의 gt거든. t제곱분의 gt야.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 있는 이 값에 대해서 얘를 제곱하고 빼기 알파를 해야 돼. 그러면 잘 봐. 선생님 지금 계산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이 알파 제곱 구하고 빼기 알파에서 분자에 넣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자. 얘는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그냥 t의 제곱이고요. 얘 제곱해서 쓸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t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t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그래서 얘도 뭐예요? t제곱이에요. 여긴 t에 관한 1차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은 뭐예요? 얘를 제곱하면 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2분의 루트 2를 제곱하면 4분의 2, 즉 2분의 1의 t제곱이 최고차 항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파를 구하는 게 굉장히 좀 난해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 나오고 그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각각을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1대 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 자, 선생님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t, 선분 AB의 길이가 2t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2t래요. 그럼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뭐예요? 루트 2t래요. 얘도 루트 2t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좌표만 잡아버리면 다른 한 점의 좌표는 x축으로 루트 2t, y축으로 루트 2t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12번 문제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13번이래.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뭐 기억, 니은은 충분히 여러분 계산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세 양수 A, B, K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A도 양수, B도 양수, K도 양수라고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fx는 x가 k보다 작을 때는 ax고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요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bx 마이너스 3b제곱에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bx 플러스 3b제곱이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b에 x 마이너스 3b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따라서 fx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x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bx 마이너스 3b제곱인데요.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b에 x 마이너스 3b로도 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x가 k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미분 가능인데 얘네들이 또 다항함수니까 우리가 뭐도 써놓고 시작할 수 있어. f'x도 써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얘 미분하면 뭐예요? a예요. 그래서 x가 k보다 작을 때 자, 얘를 미분하는 게 낫겠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4b가 되네요. x가 뭐보다 클 때, k보다 클 때.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k를 대입한 두 개의 값과 여기다 k를 대입한 두 개의 값은 같아져야 되겠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문제 볼게요. a는 1이면 f'k는 1이다. 자, a가 1이면 f'k 입장에서 보자. a가 1이래. 그러면 k에서의 좌미분계수죠. 근데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도 1이 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f'k는 a와 같은데 a는 1이니까 기억번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기억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동그라미 쳐놓고 이번에는 k가 3이면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가 3이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뭘로 변신이야? x가 3보다 작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x가 3보다 작다, 얘도 x가 3보다 크다라고 변신을 시켜놓고 여기 입장에서 우리가 미분 계수부터 살펴볼게요. a는요. x에다 3 대입하면 얘가 바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져야 미분 가능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6 플러스 4b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3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 3a가 되겠죠? 여기도 3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 제곱인데 나는 실질적으로 a의 값이 궁금하긴 하나 여기가 지금 b에 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b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에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6 플러스 4b를 대입을 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어서 3으로 우선 약분하고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3이고요. 요거는 4b, 여기는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b제곱 넘어오면 b제곱이고요. 여기 4b, 여기 4b는 사라지네.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넘어오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반대로 보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b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데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b는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되고 루트 3이 되고 a의 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니은번. a의 값이 마이너스 6 더하기 4루트 3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 디귿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에서의 함수값과 k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으면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k에서의 함수값과 k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k를 대입하면 얘가 바로 뭐예요? 함수값이다. 그리고 여기다 k를 대입해도 함수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의 k제곱 플러스 4bk 마이너스 3b 제곱이랑 또 사실은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의 k-b에 k-3b라고도 쓸 수 있는데 얘랑 같은 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k를 대입해봤자 a죠. 여기다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b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4개가 다 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 먼저 멀리서 바라봐. 누가 가장 간단할 것 같아? 아, 여기에 있는 ak랑 누구랑 같은 거야? a랑 같은 거야. ak랑 a가 같대요. 그런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변 a로 나눠도 아무 문제 없죠. 따라서 우선은 하나 나왔습니다. k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게 하나 나와버렸어. k가 1이기 때문에 우리 좀 간단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k가 1이기 때문에 얘가 x가 1보다 작은 거,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도 x가 1보다 작은 거, 얘도 x가 1보다 큰데 사실은 등호 들어가도 지금 문제 없어요. 왜?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a가 될 거고요. 자,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의 x제곱, 1 대입하자. 마이너스의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b 마이너스 3b 제곱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면 a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b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a가 지금 몰라. 그러면 우리가 b부터 구해보자. 한쪽으로 넘기면 3b 제곱이에요. 그리고 4b가 사라졌다?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었어요. 따라서 b제곱은 이때는 3분의 1이 됐고 b는 양의 값이니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뭐 a도 한번 알아볼까? a는요. 여기다 대입하기보다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지.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4b 즉 루트 3분의 4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와 그리고 k의 값을 다 구했는데 문제는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선생님, 그런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x가 얼마인 것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x가 1인 것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요. 우리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y축도 그려볼게요. 1보다 작을 때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야. 직선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얘는 뭐예요? x는 b, x는 3b에서 x축과 만나고 위로 블록인 그래프예요. 2차 함수예요. 근데 b가 루트 3분의 1이야. 그래서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3분의 루트 3은 당연히 1보다 작지.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b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3이야. 또는
얘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루트, 얘가 3분의 루트 3이잖아. 헷갈리지? 3분의 루트 3인데 여기다 세배해봐.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3이 있고 3분의 루트 3이 있어서 위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x는 1에서 뭐 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접선의 기울기가 a이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은 그냥 뭡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정적분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어렵지 않게 이제 계산할 수 있어.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은요. x가 1일 때 뭐가 됩니까? y는 ax니까 a가 되는 거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0에서부터 1까지 밑변의 길이 1이고요. 높이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4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적분만 하면 끝나. 자, 적분만 하면 끝나는데 얘는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적분 해주면 되는데 1에서부터 얼마까지? 루트 3까지 정적분을 해줄 겁니다. 1에서부터 루트 3까지 누구를? 얘를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b 대신에 3분의 루트 3을 대입하면 3분의 4 루트 3 x에다가 자 여기에 b제곱이란 말이야. 얘를 제곱하면 3분의 1이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4 루트 3 4 루트 3 x 마이너스 1을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면은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얼마 다시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2 루트 3 x 제곱에 빼기 x를 1에서부터 루트 3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루트 3 계산하면 세제곱하면 3 루트 3이지. 근데 앞에 빼기니까 빼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제곱하면 얼마예요? 3이야. 사라져서 플러스 2 루트 3.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서 앞부분은 0이 돼서 사라져요. 그 다음에 빼기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1이어서 이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1이 되었어요. 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그냥 제대로 계산하자. 마이너스 3분의 4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분의 4가 되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선생님 계산할게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2가 사라지고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플러스 3분의 2 루트 3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누가 사라져? 3분의 2 루트 3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4랑 더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가보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3분의 1이었죠.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서요. 정답은 몇 번에 있었다? 5번에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게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연속성과 그리고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미지수가 많더라도 방정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조금 복잡했지만 한번 우리 해봤다라는 느낌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까지 해결해 봤고요.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수월한가요? 17번 문제인데요. 직선 y는 4x 더하기 5가 곡선에 접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딱 보면 얘가 뭐예요? 기울기가 4인 직선이에요. 그러면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항상 선생님이 곡선 위에 있는 접점을 모르면 뭐를 놓고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고 시작하자. 그러면 y좌표는 2t 4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접점의 y좌표를 t에 대해서 미분한 8t 세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4였다는 거야. 그러면 8t 세제곱이 8이네. 따라서 t 세제곱이 얼마가 된 거예요? 1이 된 겁니다. 즉 t가 얼마였다? 1이었다. 따라서 접점의 x좌표가 1이야. 그럼 y좌표는? 이 접점은요. 어디 위에도 있어? 이 접선 위에도 있어야 되지. 그러면 y좌표는 x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k값을 구하려고 보면 t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9가 되어야 되니 2 빼기 4 더하기 k가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k값은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건은 뭐다? 접점이다. 여러분이 접점을 놓고 나면 접점의 x좌표 구할 수 있고요. y좌표는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는 거잖아. 그거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17번 문항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19번 문항 한번 살펴볼 건데요. 19번 문항은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이라는 말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위치가 되는데 원래 출발할 때의 위치가 뭐예요? 적분 상수였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 볼게. PQ의 속도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P의 위치는요. x1t라고 한다면 얘 적분하면 뭐예요?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 t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적분 상수인데 얘가 원점. t가 0일 때의 함수값이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만 놓으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Q에서의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얘 적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9 t 제곱이고 더하기 적분 상수인데 얘도 0이었던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 P와 점 Q가 출발한 후라는 말은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출발이 t가 0일 때야. 뭐래요? 한 번만 만날 때라는 거예요. 뭐가 같아졌다? 위치가 같아졌다.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t는 0보다 커요. 따라서 t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약분해도 주어진 식은 만족합니다. 따라서 t제곱이 반대로 넘어오면 2t 제곱이 되고요. 2분의 9t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24t, 즉 마이너스 12t가 될 거고요. 플러스 k가 0이 된 거야. 이렇게 되게 하는 한 번만 t의 값이 몇 개?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하는 t의 값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당연히 t는 0보다 커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t의 값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려면 뭐를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 쓰려고 봤더니 짝수. 그래서 4분의 d로 쓰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중근을 가져 0입니다. 2k가 36이죠.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18이 되는데요. 한번 봐. k가 18이라고 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에 2분의 마이너스 12니까 양의 값 맞죠? 두근의 곱 2분의 18 9죠. 양의 값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t가 하나가 나오고 그 수가 양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은 해야 돼요. 어쨌든 k의 값은 얼마가 나왔다? 18이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만난다라는 건 뭐에 대한 얘기다? 위치에 대한 얘기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9번까지 또 왔고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만 힘을 내보도록 할게요. 20번 그리고 22번 문제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항은요. 여러분이 조금 좀 쉽게 다가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기는 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0에서의 함수값이 1인 3차 함수 fxy라고 되어 있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1이래. 양의 실수 p에 대하여 p는 양수래요. p는 양수고요. p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가조건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g'0이 0이래. 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0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그때 미분 개수도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gx를 봤더니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의 x-p-f의 -p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의 x 플러스 p 마이너스 fp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다항함수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0에서 연속인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x에다 0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p가 되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p가 되어서 이 값 0입니다. 좌극한 0이에요. x에다 0 대입하면요. fp 마이너스 fp죠. 그래서 얘가 0이에요. 우극한이자 함수값도 0입니다. 그래서 G0이 얼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겠어? 0이라는 것도 알겠어.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는 것도 알겠고, 자, 그런데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G'X인데요. 선생님이 합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안에 1차가 있으면 요거는 미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fx 자체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f'의 x-p고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1이지. 그리고 숫자 미분하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의 x-p야. 자, 얘도 미분해 볼게요. 얘는 그러면 f'의 x 플러스 p가 되고 얘 미분하면 0이란 말이야.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미분했으니까 x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좌미분계수, 여기다 0 대입하면 우미분계수인데 걔가 0에서 미분 가능하고 0이기 때문에 우리는 f'의 마이너스 p와 f'의 p가 같아지는데 이 값이 0이라는 것까지 알아내버린 거야. 그러면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 3인 2차 함수고 마이너스 p와 p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었다는 건 x 빼기 p와 x 빼기 p를 인수로 가졌다. 그래서 f'x를 그냥 찾아낸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p일 때 극대값, p일 때 극소값을 가지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3x제곱 마이너스 3p제곱이라고 한다면 fx도 구할 수 있어요. 얘 적분하면 뭐예요? x 세제곱이죠.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3p제곱 x에 0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냈다?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은 0에서부터 p까지 gx를 정적분하면 20이래. 그런데 p가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얘를 따라가면 돼. 그럼 gx는 f의 x 플러스 p 마이너스 fp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gx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gx를 찾아내도 되지만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얘를 x 플러스 p를 대입하면 x 플러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에 x 플러스 p가 되고 더하기 1이 있고요. 여기서 fp를 빼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p 대입해봐. 마이너스 p 세제곱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p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사라지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2p 세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니까 3px 플러스 3px제곱 플러스 3p제곱 x 더하기 p 세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3p제곱 x에 마이너스 3p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한번 볼까? 마이너스 3p 세제곱이 있는데 p 세제곱이랑 2p 세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사라지네. 마이너스 3p제곱 x 사라지죠. 그래서 gx가 매우 간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x 세제곱에 플러스 3p x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요게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f의 x 플러스 p 마이너스 fp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냐면 fx라는 아이가 지금 보니까 0,1이라는 점을 지난다. 0,1이라는 점을 지나. 그리고 아까 봐서 알겠지만 마이너스 p와 p에서 뭐를 가져? 극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p와 그리고 p에서 극값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p? x는 p? 그러면 0,1에 대해서 대칭인 3차 함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선생님이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뭐를 그려낼 수 있냐면 얘가 y는 fx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쭉 연결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2대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 2p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p가 되겠지. 이 값이 x는 마이너스 2p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fx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f의 p만큼 또 마이너스 fp만큼 평행이동한 아이가 y는 gx였어요. y는 gx라 보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되잖아. gx는. 그러니까 얘가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어디서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얘가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된 거지? 0이 되는 거야. 여기서 접해야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러면서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씩 간 거잖아. x축으로 선생님 p라 그랬니? 마이너스 p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씩 간 거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p가 마이너스 p만큼 갔으니 x는 마이너스 3p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y는 gx 입장에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0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고 마이너스 3p에서 x축과 만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x제곱에 x 빼기 3p가 바로 gx였다. 언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gx가 우리는 x세제곱 플러스 3px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적분합시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3 p제곱을 0에서부터 p까지 적분하면 4분의 1 p 4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p 2분의 3 p제곱이 아니라 x제곱이죠. x제곱이죠. 2분의 3p x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2분의 3 p 세제곱이겠네. 0 대입하면 0이에요. 이 값이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p의 값을 구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의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3px 제곱이죠. 이상하다 했어. 3px 제곱이죠? 죄송해요. 자, 이제 적분할게요. 적분하면 얼마나 됩니까?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얘는 얼마? px 세제곱을 0에서부터 p까지인 거야. 이제 나온다. 그러면 4분의 1 p 4제곱 플러스 p 4제곱이 20이 되었어요. 따라서 4분의 5 p 4제곱이 20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를 약분하면 4가 되고요. 따라서 p 4제곱은 16이 됩니다. 그러면 맞죠? p 4제곱은 16이 되어서 여러분 볼게요. p가 그러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p의 값은 양의 값이고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f5도 한번 봅시다. f5라는 건 우리 f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얘가 fx야. 그래서 우리 그대로 한번 p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얘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에다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 F5에서의 함수값입니다. 125 마이너스 60 더하기 1을 해주면 정답은 66이 된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그죠? 계산 여러분 저보다 잘할 것 같아요.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계속 오래 서 있었더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서 gx 찾는 방법을 선생님이 비율 관계 이용해서 한 번 더 알려드렸으니 그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gx 찾을 때 조금은 더 편했겠죠.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다 알고 있어라 라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있는 다항함수 입장에서 1차식이 합성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도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조금은 편하게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어. 4차함수야. 그런데 실수 t에 대하여 gx를 fx-t의 절대값이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fx-t의 절대값이 뭐야? 실질적으로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fx-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가 된다? fx-t가 돼요. 그리고
fx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fx와 누구와의 관계야? y는 t와의 관계야. 그래서 그 위에 있을 때는 그대로 놔두고 아래에 있을 때는 뭐예요? y는 t에 대해서 접어 올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4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1입니다. 그러한 4차 함수 입장에서 얘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또 뭐가 있습니까? 분모에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리미트 x가 x 빼기 k가 0보다 클 때와 x 빼기 k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k가 0보다 커? 그러면 x가 뭐보다 큰 거야? k보다 큰 거지. 그래서 x가 k보다 큰 쪽에서 k로 갈 때는 얘가 뭐가 돼? x-k분의 gx-gk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건 뭡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gx가 미분 가능하다면 얘는 뭐랑 같아요? g'k와 같은 거야.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떤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우미분 계수라고 선생님이 써 놓을게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k보다 작은 쪽에서 k로 갈 때는 앞에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마이너스의 x-k에다가 gx 마이너스 gk가 되는데 얘가 미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몰라. 그런데 얘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g'k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의 g'k가 된 거야. 뭐냐면 이만큼이 사실은 뭐예요? 좌미분 계수잖아. 왼쪽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보고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절대값 입장에서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를 잘 생각을 해봐. 얘의 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우리가 4차 함수 입장에서 보자. 4차 함수 입장에서 선생님이 뭐 우리가 일반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y는 t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얘가 y는 t라고 해볼게요. 얘가 y는 t라고 한다면 t축 윗부분은 그대로 놔둬. 그대로 놔뒀어. 그대로 놔두고 t축 아랫부분은 t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칭이동 시킨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의미하는 걸 봤더니 우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는 뭐예요? 이런 점에서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그런데 좌미분계수는요? 좌미분계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예요?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값이 존재한다는 건 얘네 둘이 만약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얘네 둘이 같아져야 되잖아.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값이 같아져야 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G' K 반대쪽으로 오면 2배 하면 0이 와서 G'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인 거야. 미분계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gx라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존재해야 돼? 미분계수가 존재해서 그 값이 0인 거야.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이잖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미분계수가 존재해서 미분계수가 0인 부분이야.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뭐 4차 함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x축 윗부분은 그대로 놔도 x축 아랫부분 접어서 이렇게 올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분계수가 뭐예요? 0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x축과 접하거나 아니면 미분계수가 0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거 말고는 어떻게 돼야 된대? 얘가 존재하려면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건 원래 우리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입장에서 보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나머지 애들은 지금 뭐 같아지는데 얘네들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 같은 애들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0이 될 수는 없어. 그런데 봐봐. 여기 입장에서 우미분계수를 그렸어.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는 우리가 원래는 같았었지. 원래는 같아. 그지? 원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 왜 다항함수였으니까. 근데 걔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가 된 거야. 마이너스 됐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다시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그게 같아졌대. 즉
어떤 모습이었던 거야? X축과 만나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고 했을 때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어떻게 만족하냐면 4보다 큰 쪽에서 4로 가. 지금 HT야. 그 T를 찾을 거야. 자, T라는 아이가 뭐예요? 요거예요. Y는 T.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접어 올릴 거야. 접어 올리는데 4보다 큰 쪽에서 4로 왔을 때 접어 올렸을 때 이러한 애들을 만족하는 게 5개가 돼야 된대. 그리고 HT는 T가 마이너스 60과 T가 4에서만 불연속이래. 이게 힌트죠. T가 마이너스 60과 T가 4에서만 불연속이래. 즉,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게 하는 K의 값이 쭉 일정하게 있다가 T가 마이너스 60인 게 하나의 기준이다. 그지? T가 마이너스 60인 게 하나의 기준이고 T가 그리고 얼마인 게 또 기준이야? 4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T가 4에서가 기준이 될 거야. 그리고 4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4차 함수 입장에서 얘가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봐. T-60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가 T가 마이너스 60인 것보다 아래로 이렇게 4차 함수가 내려왔다면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우리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아이는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몇 개가 사라지는 거야. 2개가 사라지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T가 마이너스 60보다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쪽에서 또다시 뭐가 돼? 불연속인 점이 생기겠지. 여기까지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불연속인 점이 T가 마이너스 60일 때 끝이 나려면 여기서는 뭐 해줘야 돼? 여기서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보다는 위에 있거나 접해야 되는 거야. 같은 이유로 T가 4일 때도 어때요? 여기보다 위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려면 여기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뭔가가 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접해야 돼. 접해야 되고 우리가 뭐가 생겨야 됩니까? 나머진 다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은 개형이 모습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겨져서 여기서 이렇게 가고 또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생기는 뭔가 선대칭인 4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2가 4라고 했고 F'2가 얼마라 그랬어? 0보다 크다라고 한 거야.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이 얘랑이 2가 후보가 될 수 있는데 2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길이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2,4였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진짜 조건 만족합니까? 잘 봐봐요. 지금 보니까 T가 4보다 클 때 여러분 봐봐. T가 4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서 2개 만날 거고 하나, 둘, 셋이 되겠지. 그래서 5개가 우리가 만족하는 점이야. 그리고 T가 4가 되는 순간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될 거야. 근데 T가 4보다 더 이제 작아져 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점에서 만나면서 접하는 애가 3이기 때문에 우리는 7개가 되면서 불연속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T가 마이너스 60이 되는 순간 어때요? 하나, 둘, 3개가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고 그 아래로 오면 계속 같은 값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F4랑 H4를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F4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얘가 지금 선대칭인 4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우리가 얘네들을 미리 좀 보기 좋게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데리고 와 볼게요. 여기에 있는 fx를 얘가 지금 선대칭인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선대칭은 뭐예요? 얘를 y축이라고 놓으면 선대칭의 함수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잖아. 그래서 fx를 어디로 평행이동 시켜 놓는 거야? 극대값이 y축에 있게끔 극대값을 가지는 x의 값이 0이 되게끔 평행이동을 시켜 놓는 거야. 그러면 입장에서는 얘가 x가 0이 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만큼은 뭐가 될까요? 선생님이 얘를 k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 2 k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는 뭐가 될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k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평행이동한 함수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px라고 둘까요? px라고 둔다면 얘는 4랑 만나는 점이 뭐가 돼? 루트 2k
0에서 접해 마이너스 루트 2k인 거야. 그래서 x제곱에 x 마이너스 루트 2k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2k를 인수로 가지고 플러스 4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나 k를 구하고 싶은데 k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인 거 알아? 마이너스 60인 거 알아요. 그래서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그럼 얘는 k제곱이죠. 그리고 k 마이너스 루트 2k 그 다음에 k 플러스 루트 2k 더하기 4가 되어서 이 부분 여러분이 보면 KK로 묶어내자. KK로 묶어내면 뭐가 돼? K제곱이 있고 1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가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얘는 또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0은 마이너스 K가 4개 플러스 4가 되어서 얘네 둘 자리 바꾸면 K 4제곱이 얼마? 64가 되는 거야. 그러면 K제곱은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K의 값을 양수라고 놨죠. 그래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2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이렇게 우리가 밀어서 일어난 일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있는 K값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다시 와야 돼.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K가 2 루트 2야. 그럼 여기다가 2 루트 2를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되었어? 4가 됐던 거야. 4가 됐는데 사실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야? 얘가 4가 되게끔 선생님이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그런데 2가 4로 온 거잖아. 2가 4로 왔으니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된 거야? 2만큼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번 가봅시다. K가 2 루트 2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PX를 한번 봅시다. PX 입장에서 보면 얘는 X제곱에 K가 2 루트 2니까 X 마이너스 4 그리고 x 플러스 4 더하기 4를 이렇게 인수로 가지면서 px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인수는 아니지. 어쨌든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평행이동했던 원래 자리대로 돌아와야 돼. 2가 어디로 갔어요? 4로 갔었잖아.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었지. 그 원래대로 밀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이 p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돼. 즉 x 자리에 x 빼기 2를 대입을 하면 자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x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6 더하기 4가 되었어요. 자, 문제에서 f에 얼마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봤습니까? 4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봤어요. 6의 제곱은 36 곱하기 4 마이너스 2는 2 4 더하기 6은 곱하기 10이고요. 더하기 4가 되었네.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36 곱하기 2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760이 되었, 724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맞아요? 따라서 72 곱하기 10하면 720 더하기 4죠. 자, 거기에다가 H4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봤습니다. 724에서 4에서의 함수값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T가 4라고 보면 얘랑 몇 개가 나와요? 5개가 나와서 더하기 5를 해주면 정답은 729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와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fx를 구하는 게 조금은 쉬웠을 거고요. 실제로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값을 했을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그러한 기하적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이 gx를 또는 fx를 조금은 찾기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2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고요. 사실은 수학2는 여러분 긴장감이 또 다른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문제를 풀 때는 괜찮거든요.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면 자, 이 케이스 안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사실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래프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공통 문제들 다 풀어드렸고요. 선택 과목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강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선택 과목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